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6일 KBS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땅과 관련한 단독 특종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인데요. 오세훈 처가가 2005년 6월 개발 용역 직전 내곡동 땅을 경계 측량했다는 겁니다. 또 측량을 진행할 당시 현장에 오세훈 후보도 함께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자신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 양심 선언이 있다면 후보 사퇴는 물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그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정도 증인과 정황이 나왔다면 말 그대로 사퇴와 정계 은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 정치인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속보입니다. 서울 내곡동 106과 110번지 이 4,400여 제곱미터 땅은 지난 2009년 11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수용되면서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가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그동안 이 땅의 존재나 위치를 몰랐고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에 이 땅을 측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내곡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직전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장모와 오 후보 아내 등 4남매 모두 5명은 지난 1970년 서울 내곡동 두 필지의 밭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이후 농지가 어떤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서울 내곡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서 경작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후 땅 주인이라며 남녀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날은 소작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김 씨 휴대전화에는 오 후보 장모의 이름과 번호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땅을 측량하겠다고 다음날 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토지에 대한 당시 지적공사의 측량 기록인데요. 2005년 6월 10일 측량 신청이 접수됐고 사흘 뒤인 6월 13일 두 필지에 대한 측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관계인, 즉 오 후보 처가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목적은 소유한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가 이 땅에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권을 교부해 최초로 공식 제안한 건 2006년 3월. 그러나 제안을 위해서는 시행사였던 SH가 먼저 내곡지구에 대한 구체적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SH가 3개 업체와 맺은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는 2005년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에 진행된 겁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으며 후보가 처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5년쯤 불법 점유자가 있어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세훈의 우연도 박형준의 우연처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도 현장에 함께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이것도 자신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2005년 측량 때 이 땅에서는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측량 당시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 땅에는 김모 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이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이들 중 3명을 접촉했고 2명이 측량 현장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땅 주인 측에서 2명이 왔는데 1명은 오세훈 후보의 장인, 성은 정 씨로 기억합니다. 장인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우승국으로 하니 그 장인의 성함이 생각나세요? 정무신데 혹시 그 남편이라고 갔는데 다른 1명은 오세훈 후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온 거를 직접 보셨어요? 봤어요. 모두들 다 봤는데 그때 이들이 오세훈 후보로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제가 넥타이는 안 매고 이 거시기 정도 어디
무슨 뭐라 콤비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금방 알겠다. 선글라스를 쓰고 무슨 장판을 입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후보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더 얼마나 추해지고 망가져야 거짓과 위선의 행태를 멈출까요? 대한민국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이명박과 뭐가 다릅니까? 서울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한 오세훈은 반드시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과 박형준, 후한무치의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했어도 진작에 사퇴해야 맞습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각종 의혹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얼마나 더 버틸까요?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황당한 주장을 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과연 무슨 자격으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명박식 유체이탈 화법인가요? 적어도 자격은 갖추고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일 분노하는 사람이 20, 30대라며 이들이 집을 얻으려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서 집값이 폭등했다. 저도 아이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서울 집을 못 구해서 경기도에 전세로 산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내의 아들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딸인가요? 앞으로 호칭을 정확히 밝혀줘야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부산이 아니라 경기도로 지칭한 걸 보니 자신의 아들딸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심한 인간이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다. 그것도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묶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절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가까운 유튜버 등을 동원해서 한 후보만 탐사 보도하듯 온갖 언론들이 달겨들고 있다며 반드시 이 선거에 이기겠다. 그래서 이 정권의 민심의 몽둥이가 무서운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연질색 할 뿐인데요. 이런 자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다음은 MBC가 연속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속보입니다. 불법 사찰이 벌어질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오늘도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청와대 인사들은 전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분명 배포 대상으로 적힌 대로 문건이 같다는 겁니다.